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오후 6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을 했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이분은 경력이 참으로 다채롭고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한국과 연결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대사죠. 역대 대사 중에서 최고위직 군인입니다. 최고위직 군인. 이분이 바로 전직이 2018년 5월까지, 그러니까 2달 전까지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태평양 사령부라고 그럽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호놀룰루에 있습니다.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있는데 최근에 이름이 인도까지 붙어가지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불립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주둔하는 해공군, 육군을 다 지휘하는 분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직속 상관입니다. 물론 사승장군이죠. 해군입니다. 이분이 해군인데 이분의 경력을 쭉 보면은 미국의 군인들은 이렇게 경력을 쌓아가는 곳이구나. 이 최고위직에 오른 분은 이 정도의 실력과 업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62살이네요. 62살인데 모친이 일본계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모친이 일본 사람이고 아버지는 해군 출신인데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이고 이 해리스 대사의 부인도 미국 해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해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군 가족입니다. 해군 가족. 미국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면 아들도 군인. 군인의 대를 세습하다시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맥케인 있죠. 맥케인 지금 아리조나주 상원 의원 오바마하고 붙었던 공화당 대통령 후보죠. 이분이 아버지가 월남전 때 이 태평양 사령관이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이 맥케인은 그때 해군 조종사로 참전을 했다가 월맹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월맹 지역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해리스 대사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는 미 해군 사승장군이 처음이랍니다.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맡았던 직책을 보면은 아주 화려합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미국 제6함대,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6함대 사령관, 나토 해상 타격 지원군 사령관, 관타나모 합동기동부대 사령관, 제1초계 정찰 비행단, 제46초계 비행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또 조종사입니다. 조종사 주로 잠수함을 탐지하는 비행기를 몰았는데 비행 시간이 4,000시간이나 됩니다. 4,000시간.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 전투 비행 시간입니다. 전투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합참의장 보좌관으로 당시 미 국무장관을 합참의장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또 미 국무장관까지 보좌를 했네요. 그리고 국무장관을 수행을 해가지고 80개국 이상을 방문했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정치적 관점, 외교적 관점에서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훈장 받은 것은 너무나 많아서 다 소개할 수 없는데 2014년에는 한국에서 통일훈장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났고요. 미국 테네시주 플로리다주에서 자랐고 1978년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과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대학, 그리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MIT에서 또 세미나
과정을 거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의 경력, 전형적인 이런 경력인데, 이분이 특이한 점은 아주 연설을 잘한다는 점입니다. 해군 태평양 사령관 할 때 중국을 상대로 아주 강경한 연설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화제가 되었는데, 그 경력을 보니까 이분이 이 스피치 라이팅을 장교 시절에 스피치 라이팅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스피치 라이팅. 그러니까 이 연설문 작성에 아주 일가견이 있으니까 문장력이 좋다는 뜻이죠. 문장력. 이분이 이 시점에서 한국에 온 것은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주한 미국 대사 중에서는 아주 역사적 역할을 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무초 대사입니다. 무초 대사는 6.25가 났을 때 여기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트루만 행정부와 연락을 해가지고 미군이 오도록 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견해를 미국에 전달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자존심이 강하고 이 고집이 센 분이니까 무초 대사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초 대사는 퇴임해가지고 미국 국무부에 오랄 히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자기 회고담을 쭉 기록하는, 거기 보면은 이승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정세를 가장 고차원에서 이해한 사람이다. 세계 정세를 가장 고차원에서 이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을 가끔 인용을 합니다만은, 이 해리스 대사가 원래 초군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정언을 했습니다. 그 정언을 한 기록을 보면은 좀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술책에 속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속았지만은 해리스 대사는 속지 않을 것이다는 확신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정언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이런 짓을 한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짓이라는 것은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말합니다. 나는 그런 관점을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단일 공산당 체제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루어가지 못하였던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한반도를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핵과 관련된 야망이 이런 목표를 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북한을 한국과 그 지역의 다른 나라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북한 핵 무장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고, 다른 시각은 그게 아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기들 말로는 주체사상화,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가 목표다 라는 시각입니다. 완전히 두 가지 시각이 다르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집니다. 즉 북한의 핵무장이 체제 유지용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느냐. 그러면 체제를 보장해 주면 된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평화협정 맺고 핵우산 철거해 주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체제 유지만 해주면은, 보장만 해주면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좌파 정권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대사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학자들이 아마 다수입니다. 다수. 그러나 소수,
소수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다. 북한의 핵 무장은 대한민국을 소멸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 보장을 해주어도, 즉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해구산을 철거하고 심지어 한미동맹 해체를 해주어도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접수하고,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더라도 반공자유민주주의를 포기를 하고 북한에 종속되는 이서나마나한 존재로 되어야만 핵을 포기할지 말지 그때 가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은 체제 유지용이냐 아니면 통일용이냐 하는 시각이 있는데, 북한을 깊게 아는 사람일수록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용이 아니라 통일용이다, 공산 통일용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정책으로 나오느냐 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은 없앨 수 없다. 그러면은 북한이 핵을 가진 걸 인정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방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에는 자위적 핵 개발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확보라든지 아니면 사드의 집중 배치라든지 핵 우산 강화라든지 한미일 동맹 강화,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 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는데, 해리스 대사는 확고하게 북한의 핵은 적화 통일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사람이 여기 왔어요. 트럼프는 속일 수 있겠지만은 또 사실 속이고 있지만은 해리스 대사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 정치적 의도라든지 선거에 이기기 위한 그런 계산으로 김정은에게 속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견제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